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네, 새로 시작했죠, 지난주에. 시사 돼지. 시사 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시사 돼지와 함께하는 시사 돼지 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사 가축 쇼.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네. 매몰되기 전입니다. 예,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인터뷰, 한 번은 퀴즈 쇼를 하기로 했는데 네, 퀴즈 쇼의 형식을 좀 달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두 분을 저희가 예. 모시고 했었는데 네, 형식을 바꿔서 예. 이제 방청객들이 전원 참여하는 형식으로. 네. 화면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네, 지금 5,000명 정도 앉아 있죠. 이런 석기 시대의 그 멘트로 5,000명 중에 선발해서 네. 5분. 5분. 뭐 무슨 기준으로? 없어요. 기준 기준 없이 추첨으로. 네, 기준 없이. 예. 네. 돈 내는 분들. 듣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할까요? 정봉주 쇼에 예. PSI 쇼에 예.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속으로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만 뒤늦게 오신 분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왔어요. 아, 뉴욕. 뉴욕. 아니 뉴욕에 계신데 왜 뉴욕 타임즈를 안 모시고? 여기 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보다는. 예. 네. 미국에서는 이명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짜증나요. 짜증난다. 아니 그 미국의 이제 그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네. 뭐 가끔씩 네. 한국 얘기를 당연히 할 것이고. 아니 저희 그때 갔었는데 그 촛불 옛날에. 예. 뉴욕에서도 촛불을 네. 피웠어요. 예. 한국에 근데 되게 짜증 나는 게요. 거기 있는 어른들은 되게 막 지나가다가 와 미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저기 한데 니들 이러냐고 욕하고 막 얼마나 저기야 돼요? 해준 거 많다고. 근데 이번에 또 와서 지하철에서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얘기하는데요. 막 노무현 김대중은 빨리 죽었어야 돼. 어떻게 막 얘기하는 거야. 너무 짜증이 확 나는데 막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은. 자기들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오래 사셔야죠. 예. 장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2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추면 선물 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여기 5분들이 다 푸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5분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신 분께는 선물 다 가져가 버렸는데 이미. 그러네요. 예. 그럼 저 선물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네, 문제와 뭐든지. 관련해서 또 이명박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혹은 뭐 사랑 고백. 라든가. 이명박에 대한 아니죠. 예. 뭐 연인에 대한 사랑 고백. 연인에 대한 사랑 방송을 탔으니까. 예. 이 기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물가, 전세난, 구제역 지금 난리 아닙니까? 민생 악재 3재 이렇게 불리는 건데 곧 봄이 옵니다, 국민 여러분. 봄이 오면 더 입니다. 왜 그러냐? 땅이 녹아서 망매장했던 그런 이 땅이 무너지거나 침출수가 이제 더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국으로. 벌써 뭐 오염 확인된 곳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수돗물을 타고 그 침출수가 들어온 경우, 뭐 수돗물은 아니고 이제 지하수에서 이제 뽑아 올린 거긴 합니다만은 또 봄이 오면 또 이사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전셋집이 없는 그런 서민들 더 고충이 심할 겁니다. 그리고 물가 1월 수입 물가 이게 2, 3개월 이후에 그 물가를 알 수 있는 선행 물가인데 여기 23개월 내 최대 폭등치입니다. 야, 이거 다 종합을 해보면은 악재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최소. 뭐 기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명박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 힘이면은 30년 말뚝 박은 사람도 뽑아냅니다. 이집트의 경우 우리가 봤는데. 예. 겨우 18일밖에 안 걸렸어요. 18일밖에 안 걸렸죠. 예. 그 광장에서 연속 그 시위 날짜 수가 18일입니다. 18일. 18일만 했더니 대통령이 사임을 해요. 18일 만에 70조를 또 빼돌리더만요. 야, 그것도 굉장히 신속해요, 저쪽도. 예, 우리는 한 40일 한 것 같은데. 그죠? 촛불 때. 예.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네. 18일 만에. 근데 참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면은 큰일 난다. 이쯤 가면은
이 정도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는 왕을 처단한 역사가 없어서. 사실은 이 왕정에서 예. 그 공화제로 예. 넘어갈 때 그런 혁명 때 왕을 처단했어요. 사실은 네. 왕을 처단하고 넘어갔죠. 네. 그게 이제 역사가 전환되는 한 분기점인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왕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 적이 없어. 예. 그 왕을 끌어내리고 사실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을 만들어본 역사가 없어서 네. 그 두려움이 존재한다. 예. 라고도 얘기하죠. 예. 글쎄 한겨레가 지금 이 멘트를 그대로 살려서 내보낼까요? 편집할 거라고 봐요. 예. 자,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또 협찬해 주시는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명품 피자 라피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핫탑, 예, 핫탑도 함께하고 있고요. 자, 아는 분이 샘표에서 받은 100년 동안 흑초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참. 그리고 또 핫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한겨레 우리 한이 TV 들어와 보시면은 확장형 심근병증을 앓은 5살 형빈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일을 못 나가요. 이 애를 보느라고.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예, 2009년에. 지금 뭐 병원비가 뭐 하여튼 수천만 원이고 또 한 달 약값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감기도 다 건강보험이 되는데 이건 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니까 원래 중병일수록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건 나쁜 거죠 지금. 예. 굉장히. 이런 거 참 문제입니다. 예. 자, 이 어린이의 사연을 우리 핫탑 사장님이 그대로 다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가슴까지 형빈군에서. 따뜻해지는 멘트가 나온 거군요. 그러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원 ARS 060-700-125 한 통화 5,000원입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한 어린이를 살리고 한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귀한 일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새로운 형식으로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리명박 대통령과 각계에서는 취임 3주년을 앞두시고 정부는 성과를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수주하셨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하셨으며 아덴만 작전을 통해 해적 역적 패당의 간담을 사늘케 하신 자유로운 어버이 리명박 각하의 무공은 온 천하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국노 역적들은 여전히 그 간악한 혀를 날름거리며 솔방울로 총알을 만드시고 4대강을 나뭇잎으로 건너시는 리명박 각하에게 해덤비고 있습니다. 사기 협잡군 수전노들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KTX 탈선 사고는 철도 노동자 책임, 폭설로 인한 피해 사태는 기상이변 책임, 석혜균 선장 총상 의심은 누리꾼 책임, 물가 폭등은 정유사나 대형마트 책임이란 사실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우지역과 관련해서도 원인은 베트남에 여행 간 몰입의 농민 책임이며 전파는 장외 집회를 한 역적 야당 책임임이 명명백백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상금을 타간 천치 축산 농민의 도덕적 해이는 만물이 다 알 일일 것입니다. 리명박 각하께서 각별히 신임하시는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동지는 보조금을 타가는 이런 역적 농민을 무슨 농민이라며 탄식하시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농민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왜냐면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 썼어. 뭐 힌트 줘봐야 틀림없어. 무슨 농민? 예, 무슨 두 농민? 글자예요. 두 글자. 여러 글자 쓰신 것 같아. 나쁜 농민 이런 거 쓰. 에이, 나쁜 농민. 예.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나쁜 농민. 여기 부자 농민 나왔고요. 예. 얍식뿌리 농민. 얍식뿌리 농민. 나쁜 농민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예. 뭡니까? 명방 명방농민. 명방농민.
얍삽구리 농민이라고 했다가 예. 내가 두자라고 그러니까 밑에 예. 얍삽 농민이 얍삽농민. 김종훈 본부장이 얍삽농민이라고 했다. 예. 자, 5분 모두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다방농민입니다. 답을 금방 쓰지 마세요. 내가 카페라고 네. 카페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힌트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 경솔하셔. 예, 그 이제 뭐 정부 보조금 타고요. 다방에서 노닥거린다 이제 이거죠? 농사는 안 하고 가지고. 다방 가가지고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엔조이 하시는 농민들, 도덕적으로 해이한 그런 농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뉴스, 북한 뉴스 멘트, 아나운서 멘트를 본인이 하신 거죠? 네. 네. 뭐랄까요. 성대모사를 할 줄 아는, 시사평론가는 세계에서 네. 김영민 씨가 유일하다.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옵션이 많아야 됩니다. 예, 옵션이 많아야 이게 사실 많이 팔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읽은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그 유엔 특별, 예. 보고관인가요? 예. 그 양반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예,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촛불 이후로 예. 표현의 자유가 2008년 제약됐고, 이후로. 예. 인권이 후퇴됐다. 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권이 후퇴됐다고 네. 보고했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유엔이 친북 자발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게 됐죠. 아. 유엔이 친북 자발이다. 그러니까 이 뉴스는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유엔 괴뢰도당들이 아, 그렇지. 그런 네. 다음 주는 그렇게 한번 내보죠, 뭐 한번. 예. 유엔도 자파로 만들어버렸어요. 드디어 우리 정권이. 예,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임 3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그 성과를 많이 알리지 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내 거야. 내가 자랑할 거야. 하긴 니들이 자랑하지 마. 딴 놈들은 하지 마. 내 거야.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랑할 거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뭐가 있을까 따져봤는데, G20,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그, 아덴만 작전, 그리고 이제 원전 수주. 다 쿨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에 의한 말이죠. 예. 계산이 맞았어요. 예. 12조를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은 예수님 탄생 이후로 매일 1,560만 원씩 써야지 12조가 된답니다.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피부에 와닿죠. 예. 네, 대단한 금액이에요. 예. 진짜로. 그 돈을 우리가 대출해 줘야 돼. 게다가 또 파병까지. 이런 옵션으로 그 원전 파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당연히 되지. 예. 되지. 당연히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G20, 뭐 500조의 뭐 무슨 경제 파급 효과? 근데 저는 구제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제역이 이제 침출수 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네. 거죠. 이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쥐들이 좋아요. 아, 그렇죠. 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쥐가 친화적인 환경을 네. 구성된. 친화적인 환경으로 야. 지금 국토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아덴만인데, 아덴만 같은 경우도, 석혜균 선장, 그, 구출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없었다 그랬는데 교전이 있었고. 네. 많이 쳤죠. 해군의 총이 맞았고. 네. 그런 의혹을 제기했더니 네티즌들이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그 그랬었죠. 안영환 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 누리꾼들을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할 때 간첩 말이 맞고 정부 여당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참 초유의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간첩을 믿어야 되는 네, 상황. 간첩을 믿어야 됩니다. 예. 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김종훈 본부장만 다방농민 이렇게 망발한 게 아니죠. 저기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도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떠넘겼죠, 전부 다. 예. 네.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 이러면서 이런 구제역을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무슨 사건만 터지면은 자기들한테 불리하면은 다 누군가에 떠넘깁니다. 떠넘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약자예요, 사회적으로. 그 얘기도 틀린 게 말이죠.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도둑은 경찰이 잡아야죠. 네, 그렇죠. 집주인은 피해자예요. 네. 근데 경찰이 그 역할을 안 하고 네. 집주인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쁜 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죠. 전문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연평도. 세간에서는 그들 부른다. 그 연평도 사건도 사실은, 그 같은 논리예요. 그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패고 갔는데, 그 깡패 욕을 하지 왜 경찰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왜 남한 정부에다 책임을 묻느냐? 북한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국민 안방에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욕을 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부가 제대로 이 남북관계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경찰을 욕해야지. 세금 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민 서비스 기관인데. 자, 다음 맞아. 아이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한때 금융지주 회사 회장 자리를 노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경제 총수했던 사람이 금융지주 회사 사장이라니 격이 너무 떨어지지요? 관련해서 뷰스앤뉴스는 이런 소문이 있다며 뒷받침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무엇하다 보니 강만수 특보가 그 자리에 가서 돈 벌려고 했다.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네. 추가 설명을 좀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강만수 경제특보, 이분 아시죠, 다들? 예, 만수형. 예. 이 형님이. 리만 브라더스요? 리만 브라더스. 리는 이명박이고, 네. 강만수 특보가 말이죠. 난데없이 우리 금융지주, 우리 은행, 이게 모체죠. 우리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민간업체인, 민간은행인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장관까지 한 양반인데. 또 자존심이 은근히 세대요. 네. 그 양반. 그런데 그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그런 금융지주 회장으로 간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원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말이죠. 딴지그룹 회장 으로 가는 것과. 그건 정말 영광이죠, 그분한테.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제 강만수 그 특보가 왜 그렇게 갑자기 금융지주 회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났느냐? 본인이 희망했다는 또 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좋은 게 뭐냐? 이게 10수억 원이랍니다. 이게 10수억 원. 몇십억 원이에요. 예. 연봉이. 예. 금융지주의 회장. 몇십억인가요? 10수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십억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는데 어떤 10억은 넘어요. 예. 최소한.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이게 궁금한 건데, 그래서 공직에서 뭐 몇십억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간다는 건데, 거기 가려는 이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아, 가족이 찌질해서. 찌질하게 가려내서. 가족이 땡빛이 많아서. 저분 우리 뉴욕에서 오신 분은 네. 아주 그 표현이 이분 정갈합니다. 뉴욕에서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휘들이 저 시장 쪽에서 나오는 뉴욕이 아니라 뉴욕자가 뒤에서 노는 가족이 여학생들. 궁핍해서 네, 어려워서 가족이 어려워서 가족이 많은 까닭에 먹여 살릴 사람들이 많아서 네. 자, 다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아파서 그 보통 치료비가 들어간 게 아니랍니다. 아니, 나 같으면은 내가 공직자라면은 또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장이거든요. 나 같으면은 건강보험 제도를 바꿔가지고 무상의료를 주장해야지. 무상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다. 차라리. 아니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내 아랫배가 자주 아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여기 돈을 월급을 받아야 되겠어. 회장이 돼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근거가 안 돼. 전혀. 예. 그게 이제 보수의 특징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뻔뻔해.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족을 명분 삼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강만수 특보의 그동안에 걸어온 그 궤적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이분은 항상 모든 정책 결정이나 혹은 뭐 정책 비전에 대한 뭐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적 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보수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적 동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분이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7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이거 무력화시키고 또 부자들 이제 감세하는 거
한나라당이 없애려고 했어요. 하도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부자감세 원칙 지켜!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이 좀 창피해가지고 그걸 숨겨야 되는데 막 기자들 앞에 자랑한 거예요. 내가 한나라당에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부자감세 그거 없애지 말라고 했어. 자랑을 했던 경우입니다. 이분이 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 질투의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질투의 세금. 부자들을 너무 질투하는 것 같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4대 금융지주. 네. 어디예요? 어디냐면은 이제 KB, 우리, 예. 신한, 또 어디입니까 하나가 하나 이런데 이게 골 때리는 게 하나은행. 하나은행 요즘에 외환은행 먹는다고. 그죠. 예. 그 우리은행하고 우선 하나은행의 이 회장이 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동문이에요. 네. 동문을 꽂아줬습니다. 이 하나은행의 김순영 50년 친구고, 네. 이팔성은 28년 친구예요? 동문이고, 그리고 이제 KB, 네. 어윤대. 어윤대. 네, 유명한 국가 브랜드 위원장. 고대 총장 했나 그렇죠? 네, 이분도 이제 측근이죠. 최측근. 네, 최측근이고, 그러니까 일단 측근으로 쫙 깔았어요. 이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러면은 금융감독기관에서 이 금융지주사 회장들한테 쪽도 못 씁니다. 이게 그렇죠. 실세니 실세. 대통령이 꽂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있는 위원회가 감독위원회가 대통령이 꽂은 사람, 금융감독위원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자기 윗사람이 꽂아준 사람이라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네. 금융감독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환 위기가 옵니다. IMF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한도 재밌습니다. 신한이 이제 한동우 회장이 됐는데, 예. 전 부회장. 그렇죠. 전 부회장이죠. 전 회장이 라흥찬입니다. 라흥찬. 친나. 이 라흥찬은 강만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만수 씨와 네, 매우 가까운 사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로 사대를 채우고 남은 게 이제 하나가 산은이에요. 산은. 산업은행. 네, 산은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 거잖아. 그거. 네, 급이 좀 떨어집니다. 원래는 차관급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이제 급이 안 맞잖아요. 네. 하지만 연봉은 높다는 거. 여기를 꽂아주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이제 강만수 직접 오면 막 난리 나니까 네. 다 꽂았는데 강만수까지 오면 난리 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산은에 꽂아주지 않겠는가.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뭐 강만수가 뭐 무슨 금융지주 회장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보궐선거에서는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걔네들은 강만수를 안 꽂으면은 된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가 봐요. 뭐 그거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묻어뒀다가 아마 그거 끝나고 나서 꽂지 않겠는가. 야, 우리 김원준 총수가 참 예지력이 있는 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인간들은 국가를 그 수익 모델로 삼는다. 바로 여기 바로 적극하지 않습니까? 은행을 싹싹싹. 네. 아주 해맑은 분들입니다. 투명한.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예. 자기 욕망을 그대로 빠짐없이. 예.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쪼크고 낭설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만수 장관께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 때 그때 또 우리 외환 위기를 또 한 번 맞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또 크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일도 있었고. 한일 장난하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만났어요. 강만수 장관이 만나가지고 그때 이 금융 스와프, 네, 그렇죠. 금융 수업 했었죠. 금융 스와프 요청을 하는데 이 양반이 딱 I want swap. 처음 만난 사람한테 I want swap.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 야해.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조크가 있었다. 그런 조크가 있었다. 조크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분이 최근에 자백을 하나 더 했어요. 예. 4대강은 대통령을 계속 치수 사업이라 하는데 예. 자백을 해버렸죠. 예. 치수 사업이 아니라 예. 레저 사업이다.
거기다가 호텔 짓고 배 뚫을 거다. 이런 네. 거죠. 네. 레저 사업이란 우리가 계속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자백을 해버렸어. 예. 최근에. 그것도 저기 치수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호텔, 레저 같은 이런 그 사업이다. 자백이죠, 자백. 예. 그 레저 사업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 30조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0조면은 예. 아까 12조를 우리가 나눴더니 예. 하루 매일 예. 1,56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30조를 썼다고 하면 예. 2배가 넘잖아요. 2배 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4천만 원을 하루에. 매일매일 예수 탄생 이후로 매일매일 4천만 원을 써서 오늘의 일로야 30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계속 주장했잖아요. 네. 이 돈은 결국 다 누군가가 먹게 돼 있는데 결국. 지금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돈이 사라졌다. 네. 돈이 사라져 건설사들이 먹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청업체에 착취했다. 네.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땅 파는데 이거 물 네. 흐르고 나면 네. 그 땅을 6m를 판다고 한 이유가 음. 왜냐면 그 판 깊이만큼 돈을 받단 말이죠. 근데 3m만 파놓고 3m만 파놓고 팠다 오르면 예. 그러면 나중에 강물이 흘러와서 흙이 다시 덮이는 건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지. 예? 그 돈을 다 떼먹는다. 그럴 공산이 매우 높다. 감사원이 그 감사해야 됩니다. 다 이제 수중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그때는 연결- 이제 팠는데 다시 흙이 떠밀려 왔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단위가 네. 조단이다. 음.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벌써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유지 관리비가. 가게 돼 있어요. 이제. 네. 이제 2년 후면 아유, 그 2년까지 안 가. 가게 돼 있습니다. 2년 길게 봐. 난 다고 봅니다. 예. 조만간 as soon as possible. 예. 그러고 어때요? 이 실은 아무 하면 안 돼. 나같이 이렇게 장단음을 섞어가면서 힘을 주는, 액센트를 주는. 얼마나 찰져, 어? 여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에스 바스브리듯이 as soon as possible. 자, 그럼 이번엔 또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좀 진지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복지 천국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다음 중 스웨덴의 복지 중에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무상 보육은 물론 초등학생 때까지 아동수당이 나온다. 2번 초중학교 때엔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물론 급식비, 연필, 공책 심지어 교통비까지 공짜다. 3번 고등학교에서는 교재비만 빼고 나머지 다 무료다. 4번 석박사 과정 때에는 아예 월급을 받는다. 5번 출산은 물론 임신 또 자녀가 아파도 휴가를 다녀오며 8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둘, 셋. 되지. 네. 3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예. 네. 다 맞다. 다 맞다. 아이, 많이 보셨어. 우리 짠머리를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네. 예. 예. 4번. 4번. 틀렸습니다. 5번. 5번. 뭐 남았어, 이제? 되지 2번. 2번 틀렸네요. 예. 다 틀렸어요. 예, 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예. 1번만 빼고 다 말씀하셨네요. 예, 무상 보육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때까지 아동 수당이 나온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초등학생이 아니라 16살까지. 더 많이 나온다. 16살까지. 예. 대단하죠? 예. 이 오세훈. 오세훈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스웨덴은, 멸망을 해야 되는. 나라가 무너져야 되는. 멸망을 해야 되는. 나라가 무너져야 그런 되는데. 나라고 온 나라 국민들이 유민이 돼가지고 예, 떠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잘 사는지. 아, 그래도 뭐 흔들리는 나라들, 뭐 유럽이 뭐 흔들리고 있다 그러는 남유럽이죠. 남유럽이 흔들리는 이유도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은 복지가 심해서 그게 아니라 뭐 유로화로의 어떤 통합 과정, 뭐 이런저런 뭐 불황 이런 것들이지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들이 이제 아버지로 여기는 미국. 네. 미국에서도 요즘 최근에 보도됐는데 콜로라도 주에서 예. 이 무상복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금 있는데 우리의 차이점 뭐냐면 네. 우리는 이제 점심 가지고 무상복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점심은 당연히 무상복지하고 음. 무상급식하고 아침까지 주자. 아침까지 주자. 네.
곧 미국도 멸망하는. 미국도 좌빨이고, 네. 곧 멸망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중학교 기간 동안은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돼요. 심지어 교통비까지 주니까 그냥 집에서 나오면 돼. 옷만 입고 나오면 돼. 모든 과정, 중학교까지 다 공짜입니다. 영실상반 공짜입니다. 그리고 학원, 과외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사교육비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역시 교재나 참고도 소비 빼놓고 공짜고, 대학 가서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이 석박사 과정 때는 아예 월급을 줍니다. 아유,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이제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시스템에서 양육된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보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네. 또 이 보육도 한번 좀 짚어보면 출산 6개월 뒤 또는 부모 출산 휴가가 480일인데 그 뒤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각종 유치원과 타가소 같은 아동센터가 존재하고 16살까지 아동수당이 나오고 18살까지는 아동 청소년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18살이 되면 뭐 하느냐? 사회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18살이 되면은 본인이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임대료도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조합 간의 협상을 통해서 집주인이 연날 와가지고 한 5천만 원 올려줘야 되겠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대충 정리를 하는데 적어도 20살 이때까지는 뭐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런 나라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필요하겠죠. 세금을 엄청나게 걷습니다. 소득의 한 절반은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그 소비 구조를 보면 급여 그 40대 급여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나가요. 네. 교육비 아니면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그렇죠. 관련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금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개인을 위해서. 무상복지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죠. 부자들. 왜 부자들은 반대할까요? 뭐 얼마 못 버는 사람들 절반은 소득 절반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절반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낸 돈으로 저 가난한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나눠 갖는 거 꼴 못 본다. 이겁니다. 그냥 온갖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 무상복지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네. 돈 있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왜 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주장이랑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마라. 니들이 저 캡스 신청해서 그렇죠. 해. 사설 경원 뭐 돈 있는데 왜 경찰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 왜 또 건강보험해? 하지 말지. 일정 수익 이상을 버는 사람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저 이건희 회장은 미사일도 만들고 그래. 뭐 괜히 국방비. 이게 관점의 차이가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기본권인 것처럼 그래서 경찰은 모두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희도 보호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상급식도 대한민국의 아이로 태어났으면 먹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상급식의 정신인 겁니다. 네. 치안과 마찬가지로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보수 애들은. 나 진짜 받는 게 뭐냐면 말이죠. 지들이 반대하면은 지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막 아니 반대하는데 그러면 저는 안 먹을게요 하든가.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 그게 포퓰리즘이라면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면 그 비슷한 공약을 했던 본인들은 뭐냐 이거야. 이명박 5살까지 무상보육 약속했습니다. 무상보육뿐 아니에요. 5살까지 어린이는 치료비 면제 이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대학 등록금 절반 공약을 했습니다. 서민들 그 사교육비 이런 거 한 30% 줄인다. 30% 줄인다고 했는데 30% 올라갔습니다. 도리어. 예.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젊은 부부들 모두 집 한 채씩 주겠다. 집 한 채씩 주겠다. MB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신혼부부들. 예, 그렇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대통령이 돼서는 집 없는 사람을 없애겠다 이랬습니다. 대신 전세 대란이 일어났죠. 네. 전세 대란이 일어났으면 전세
집 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세 대란의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대출해라. 빚내서 집 사라. 아유. 전세 대란이 일어났어? 네. 그럼 대출해. 네. 이게 대책이에요. 실제. 지금 보니까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네. 그 전세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없는 사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예, 국가가 예, 국민들의 치안은 책임지겠다. 네. 이런 거나 예. 국가가 학생들의 점심은 먹여주는 걸 음. 국가의 의무로 삼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왜 반대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왜, 그러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저기 발상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 정확하게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로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엉망인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엉망인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도리어 두둔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그건 또 따로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4번 문제. 네, 이제 4번은 풀어보도록 뭡니까? 하겠습니다. 좀 맞춰보세요들. 아이, 뭐야, 이렇게. 자, 4번 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제5공화국 시절인 27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기상청장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때에 법으로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에 대한 형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다음 중에서 골라주세요. 1번, 죄를 뉘우치면 무죄. 2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3번, 유죄이긴 하나 올림픽 유치하면 사면. 4번, KBS 기자이기에 벌금형으로 감형. 5번, 삼청교육대 입수. 자, 하나, 둘, 셋. 4번이요. 4번. 예. 예. 2번. 2번. 예. 최초에. 최초에 4번 문제 이르러 정답자가 네. 나왔습니다. 최초의 예. 정답. 딱 한 문제 맞추고 우승합니다. 예. 당시에 형량으로 보더라도 이거 음주에다, 뺑소니에다가, 그리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사고 나면은 구속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죽건 다치건, 여하간 다쳐도 구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죽였어요. 게다가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했어요. 야, 이거는, 예, 정답은, 무기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근데 이분은 벌금으로 끝냈습니다. 당시 월급이 한 3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벌금형으로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어떻게 그런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 잘 몰라서 저도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의 변명이 뭐였냐면 당시 변명이 뭔가 부딪힌 거는 알았는데 직감했는데 그런데 내려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이 말 자체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한 100m 날아갔나요? 믿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쳤는데 튀어서 도로 바깥으로 사람이 튀어나갔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이렇게 변명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뺑소니를 해놓고 못 봤다 이거지. 그래서 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확실하지 않고 가능성만 인지해도 그건 뺑소니다. 이 사람 뺑소니인 거야. 법의 해석에 따르면. 예리하지 않습니까? 얄짤없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변명으로 한 건데 사고가 난 것 같았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고의 가능성만 있다는 걸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다. 언제 뺑소니가 아니냐? 그 사람이 그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 떠나야 뺑소니가 아니랍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 차원에서. 뺑소니를 인정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변명이라고 한 건데 그것도 뺑소니라고 법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벌금형이다. 벌금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차관급의 네. 차관급의 발탁이 됐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알았다. 근데 뉘우치지 않았느냐? KBS라는 직장을 또 그만두지 않았느냐? 예,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이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예.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위장 전입, 하나 더 추가됐어. 뺑소니까지. 이런 거 갖고 시비 건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너무 속 좁았다. 각하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까지 다 하야와 같이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쪼잔한 걸 갖고 시비를 걸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분의 아량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KBS 기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끝발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벌금형으로 봉합한 거 아니냐. 이 뺑소니는 좀 어떻게 좀 덮어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음주만 적용한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쪼잔하고 찌질한 참여정부 때는 이 20년 전 음주 기록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있으면 뺑소니가 아니라 음주인데도 그냥. 음주운전. 사망사고 얼마나 쪼잔합니까? 너무 쪼잔해요. 아우, 하나. 예. 자, 이런 참여정부의 아주 찌질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었고, 동아일보 보도가 전 참 화가 났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최초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로지 이 조석준 씨의 그 참회, 반성, 이 부분을 앞세웠어요. 헤드라인도 그렇고, 결말도 조석준 씨가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만큼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조선일보요? 동아일보. 예, 하여간 조석준 씨, 이분이 기상청장이 됐습니다. 예, 하여간, 이명박 장로님 정권 아니겠습니까? 장로님은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남의 그 잘못을 덮어주는 화해와 사랑과 용서에. 예. 아량이죠, 아량.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어학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분이 있지만 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듣기 평가가 아니라 아랍어 듣기 평가이기 때문에. 자,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아랍어 문제입니다. أستمع لإملاءات أجنبية تأتي من الخارج أيا كانت مصدرها وأيا كانت ذرائعها أو مبرراتها. 이 말을 하고 무바라크 다음 날 퇴진했지요. 무바라크의 전날 발언, 방금 들으신 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직접 해석해 주세요. 통상 이제 저희가 문제지를 원고에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한글로 한번 적어보려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하여간 한번 해석해 주세요. 자, 해석해 주세요. 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내가 떠나도 걱정하지 말고 이집트를 지켜다오. 예. 참 재미없네요. 예, 틀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글쎄 난 극동지역 명박이보단 더 할 수 있을 걸.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듯. 몇 조 되지도 않아. 말이 많아요. 실속도 없고. 예. 그동안 많이 해먹었는데 이제 그만 해먹어야 하다니 아쉽다. 요건 약간 마음이 전해지네요. 예. 네. 냅둬라. 냅둬라. 예. 짧게. 예, 재밌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래도 국민은 사랑했고 국민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폭도들 탓입니다. 약간 비슷해요. 이거. 예. 폭도들 탓입니다. 맨 마지막에서 네. 두 번째, 첫 번째 분이 가장 그래도 근사치였습니다. 정답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퇴 요구에 절대 응한 적도 없고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에. 외국에.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남탓. 유전자가 비슷한가 봐, 이런 인간들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40일 동안 네. 시위를 했는데, 네. 그냥 대통령 하는데, 네. 18일밖에 안 됐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말을 하죠. 예. 사실 그 외신에서 그 무렵 또 미국의 정보 당국도 이제 무바라크가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무바라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했는데, 나 안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결국에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광장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30여 명이 죽었어요. 이 광장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죠. 서울 광장에서 예. 30명을 총 쏴서 죽였으면 그 자체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국민들이 계속 거기 광장에 있었겠는가. 야전병원을 차리고 예. KFC를 무너뜨린 다음에 KFC 무너뜨린 건 아니죠. 거기다가 차려놨던데. 그게 이집트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뭐랄까요.
그 분노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진짜로. 30명을 총쏴서 죽였으면 사실 집에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물대포만 맞고도 그냥 다 집에 갔는데. 안 갔어요, 그때는. 안 갔어요? 아. 안 갔는데, 그게 총으로 변했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의 일이고, 우리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때 네. 꽤 했죠.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벌어졌던 일은 사실 굉장히 치열했던. 사람 30명 죽었는데도, 거기서 잤어요, 사람들이. 목숨 건 거죠, 진짜로. 그래서 18일 만에, 이게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이 죽음을 불사한 그런 네. 투쟁을 한 거군요. 정말 장난 아니게. 그러니까 못 버틴 거예요, 진짜로.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못 버틸까요? 다 왔어요, 이제. 그럴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다 데 왔고, 있어요, 사실. 예, 다 왔고, 이번엔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큰 집에 계시는데, 네. 그렇죠. 큰 집에 계시다가 좁은 집으로 가면 답답해요. 예. 큰 집, 뭐 특정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이제 작은 집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어떤 예. 우려, 걱정. 같은 평수로 가야 된다? 큰 집 평수가 좀 넓어야지. 예. 사모님도 좀 가셨으면 좋겠고, 형님도 좀 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사모님 부부인데, 사람 야박해. 형님은. 화목한 가정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화목하게, 형님 뜻대로 다 모든 걸 하셨는데. 강만수 형은 어떨까? 이웃이니까. 이웃이니까 이웃도 같아. 이웃 좋다는 게 뭡니까? 네, 이거 다 자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청객의 오늘 소감을 듣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생 동안 욕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아. 지금까지. 또 교회 다니십니까? 저 무신론자입니다. 왜 욕을 왜 안 하셨어? 왜 그러셨어? 그런 참혹한 삶을 사셨어. 교회 나가면 이게 이해가 돼, 그게. 어쨌든 이 욕을 통해서 이제 대리 만족을. 카타르시스를 느끼셨구나. 그거 이제 덤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시사 정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역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게 욕이 진짜고 그게 덤이에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뉴욕 학생, 학생 아니고. 뉴욕 졸업생. 네, 뉴욕 화가, 지금 뭐 그러면은 그 직업은 있으세요? 화가. 아무튼 완전 생동감 있고 완전 너무 똑똑하고 완전 멋있어요. 네. 저 1회부터 지금까지 쭉 어머나. 다 아이고, 계속 이라. 봤는데요. 네. 저 이제 이모랑 같이 왔는데 이모. 이모분이세요? 저는 21, 23 이렇게 봤는데. 이런 야부리를 치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건 아니고. 네. 네. 네, 정말 첫회 그 나는 이명박이 싫습니다. 라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그래서 그 얘기하는 네, PD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PD들이 김어준 씨를 안 씁니다. 괜히 했어, 뭐, 시속도 없이. 예. 이렇게 계속 봤는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떤 욕을 하실지. 또 이렇게 또 와서 듣고 또 생동감 있게 들으니까. 가끔 욕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편집하지. 네,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방청객분한테 욕 시리즈로 막 이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뭔가요? 예. 그거였어요? 실망스럽네요. 많이 안 써, 많이. 우리는. 이명박에서 나올 때 거짓말쟁이 그거 패러디 나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경제나 정치나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 다 이렇게 편집되다 보니까 특히 엑세트 나올 때 욕을 별로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욕도 안 해봤고 편집을 하니까 시사사안을 잘 모르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잘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김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함축돼서 그 모든 것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 팟캐스트 서비스 시작한 알고 뒤로 계시구나. 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완전 빠져들었죠. 그래서 올라온 거 다 보고 요 근래에는 이제 1회부터 조금씩 이제 역으로 보셨구나.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삐삐 처리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지만 약간 좀 서글픈 게 사실 이렇게 방송이 욕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욕이 듣고 싶어서 방송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얼마나 오히려 사회가 천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욕을 해줘야만 거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네, 그래서
진짜 꼭 그 생방송으로 웃는 그때 버스 대절하면 지원자 받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꼭 같이 아유, 그럼요. 하고 같이 하는 웃으면서 거죠. 예, 딴거 웃기만 욕 안 하고 예, 예. 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웃음을 장외에다가 확성기를 놓고 그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피버스. 해피버스. 해피버스 쫙 가는 거죠. 예. 어쨌든 아이폰으로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 그 팟캐스트에서 1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자막으로. 예. 사람들이 여기 그 방청 신청 방청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방청 신청 너무 다시 한번 복잡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뭐야 주소가?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 확. team.한이.co.kr/cctv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전화가 왔네요? 여보세요? 네, 오늘 뉴욕타임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5분만 주에. 있다가 전화 받을게요. 마침 전화가 왔네? 지금 여자가 전화를 줬는데 통신사 안내 전화인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인데요? 네. 톤이? 여기까지 하죠, 이제.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